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다가 이런 말 보신 적 있으신가요? 12억짜리 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네, 이게 말이 돼요? 기초연금은 돈 없고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1부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국가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요, 혼자 사는 분은 최대 40만 2천 원,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는 최대 64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까지 포함해서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 계산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2부, 아니 12억짜리 집 있는데도 연금을 받는다고? 네, 진짜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진 분들 중에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무려 551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는 25억짜리 집을 가진 분도 있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득인 정액 계산 방식 때문이에요. 3부, 소득인 정액이 뭐냐고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이분 소득 얼마예요 이렇게 보지 않아요. 대신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인 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다양한 공제 항목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빠지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대도시에 사는 분은 일반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 부채는 전액 빼줍니다. 이래서 버는 돈은 112만 원까지 전액 공제 이후 30% 더 빼줍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자산이 있거나 월급이 조금 있어도 계산하고 공제하고 또 공제하다 보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4부, 사례로 이해해 볼게요. 예시 1, 13억짜리 집 가진 A씨. 서울 강남에 사는 70대 어르신 A씨.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공시가격이 무려 1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득은 거의 없고 다른 재산도 많지 않아요. 정부에서 정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 원, 부채 차감까지 적용하고 나면 결국 계산된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보다 낮아져요.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예시 2월 400만 원 넘게 버는 B씨. B씨는 매달 437만 원 정도를 일해서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상시근로 소득자로 분류돼서 112만 원은 전액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국 계산 결과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 월 228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5부,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기초연금은 원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집값만 수십억인 분들도 받는다.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집도 없고 생활비도 빠듯한 무주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과연 공평한가?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게다가 이 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납세자인 청년층이나 중장년층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늘고 있어요. 6부,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실제 생활비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 집은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는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금처럼 당장 쓸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면 너무 엄격하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 게 기초연금 제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합니다. 7부, 제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국회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1. 하위 70% 기준을 줄이자. 진짜로 어려운 하위 50% 정도만 주자는 얘기. 2. 공제 범위를 줄이자. 너무 많은 재산 공제가 형평성 문제를 만든다는 의견. 3. 현금 흐름 중심으로 보자. 당장 쓰는 돈 중심으로 계산하자는 제안. 4. 주기적으로 재산과 소득 다시 확인하자. 수급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 필요. 이런 제안들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해서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초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겠죠. 지금처럼 고가 자산 보유자까지 포함되는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조정과 개선이 꾸준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